안녕하세요. 기승전결이 있는 투자서사 퀀트플로우입니다. 오늘 퀀트플로우 프리미엄 분석에서는 13F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통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건 스탠리가 2025년 4분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는지 정밀 분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장 참 어렵죠? 최근 불거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극심한 시장 변동성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락장과 변동성이 지배하는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을 먼저 짚어봅니다. 제 주변에도 오르내리는 장세에 지쳐서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며 관망세로 돌아선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장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현금만 쥐고 있을 때 월가의 거대 자본,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폭풍이 오기 직전인 2025년 4분기에 이미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13F 공시는 무려 1조 6,750억 달러, 우리 돈 2,200조 원을 굴리는 모건 스탠리의 2025년 4분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운용사 DNA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총 45,420개의 종목을 들고 있지만 상위 10개 종목에 22.15%의 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확신이 있는 곳에 과감히 베팅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회전율은 11.08%로 이 거대한 체급에 비해 시장의 변화에 꽤 기민하게 대응하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모건 스탠리가 보여주는 특유의 자금 이동 의도를 해석하는 기준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발상 베팅입니다. 만약 주식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계좌 가치가 줄었다면 이는 폭락장에서도 꿋꿋이 주식을 쓸어 담은 과감한 물타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승자의 여유입니다. 주식수는 줄었는데 계좌 가치가 늘었다면 이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비중만 조절하며 차익을 실현한 익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빅머니의 엑시트, 즉 현금 실탄을 확보한 매도 상위 종목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에 다가올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S&P 500 ETF인 SPY를 무려 1133만 주, 나스닥 100 ETF인 QQQ를 851만 주나 던지며 시장 전체 비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대한 현금 실탄을 확보한 것이죠. 이들의 계좌에서 SPY는 70억 달러, QQQ는 48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시장 전체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고 거대한 현금 실탄을 장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이후 특정 타겟 종목으로 집중 투사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매매 스킬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MD인데요. 주식을 무려 500만 주나 팔아치웠는데 가치 변화는 놀랍게도 플러스 4억 9,900만 달러입니다. 주식을 그렇게 던졌는데도 계좌에 찍힌 AMD의 총 가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이죠. 정말 놀라운 승자의 엑시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5년 연말 AI 랠리 속에서 주가가 워낙 폭등하다 보니 비중 조절 차원에서 수백만 주를 팔아차익 실현을 했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평가 차익을 누리고 있는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자와 서머피셔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였지만 가치는 상승한 승자의 익절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폭등한 종목의 비중을 낮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남은 물량의 가치 상승을 즐기는 고도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 ETF를 팔아치워 만든 그 어마어마한 현금 실탄을 어디다 집중 투사했을까요? 빅머니 타겟, 즉 확보한 현금이 향한 방어와 공격의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자금 흐름은 완벽한 방어벽 구축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치 2026년 초에 터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으로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금과 채권에 각각 수조 원대의 베팅을 신규 또는 증액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 ETF인 BND를 1,600만 주 쓸어 담으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금 ETF인 GLD는 253만 주 신규 매수하며 약 14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늘렸습니다. 이는 2026년 초 발생할 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방어막 구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 여기서 모건 스탠리의 맹수 같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피를 흘리며 줍는 역발상 물타기 전략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죠.
가치 변화는 무려 마이너스 36억 달러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버티면서도 모건 스탠리는 98만 주를 더 사들이며 공포 속에 빅테크를 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메타는 마이너스 21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36억 달러로 계좌 평가액은 시퍼렇게 멍이 들며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2025년 4분기 후반 이 종목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버티면서 오히려 바닥을 확신하고 이 빅테크 주식들을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개미들의 물량을 이들은 조용히 밑에서 입을 벌리고 모두 받아냈습니다. 기술주 ETF인 XLK는 880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펀더멘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좌 가치가 수조 원 단위로 깎이는 중에도 오히려 수량을 늘리는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하고 용기 있는 역발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확신이 만든 바닥 매수 전략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을 보며 이들의 2026년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변동성을 뚫고 나갈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1.51%의 비중으로 당당히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인프라와 네트워킹의 교집합인 브로드컴이 AI의 실질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확신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3월 초에 발표된 브로드컴의 1분기 실적 보셨습니까?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6%나 폭발하며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하드웨어와 AI 네트워킹의 교집합인 브로드컴의 폭발력을 미리 꿰뚫어보고 7,200만 주라는 막대한 물량을 흔들림 없이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도 결국 숫자로 증명하는 커스텀 실리콘과 AI 인프라 대장주에는 흔들림 없는 베팅을 유지한 것이죠. 이제 모건 스탠리의 3대 전략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방어입니다. 지수 비중을 줄이고 금과 채권을 확보하여 거친 시장의 파도에 대비했습니다. 둘째, 공격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핵심 빅테크가 조정받을 때 공포 속에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승자의 물타기 전략을 펼친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지정학적 위기 뉴스가 도배될 때 100% 현금으로 전액 관망하는 것은 분명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모건 스탠리의 13F는 우리에게 다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로 군중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진정한 승자는 바닥의 물량을 입 벌려 받아낸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제로로 만들기보다는 이들처럼 유연한 자산 배분과 승자의 물타기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뷰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의 데이터 분석은 13F 후행 공시에 기반한 개인적 해석이며 투자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목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승전결이 있는 퀀트 데이터 분석, 퀀트플로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